갑니다. 지구과학은 꽤 괜찮다. 꽤 괜찮아. 꽤 괜찮아. 오늘 체험대회니? 나중에 다 체험인들 하시라는데. 왜 체험인 가지라는데? 체육에 갔다고요? 건설기에 그 학교 체육복이야? 아니 교복인데요. 어? 교복. 교복이야? 지구과학은 좀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진짜 난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서 생명과학을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을 참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서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열심히 하면 아마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올 겁니다. 자, 드디어 기회입니다. 요거는 내만 열심히 하고 내만 좀 외우고 문제 풀고 하면 나 시험장에서 충분히 한번 승부해 볼 수 있을 만한 과목입니다. 대단한 난제가 없기 때문에 기초 개념들을 탄탄하게 외우고 탄탄하게 외운 걸 토대로 문제를 그대로 풀어나가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구과학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지는데 제1단원이 고체지구, 대기와 해양, 그 다음 3단원이 우주대. 이건 아마 중간고사 때 1단원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2단원에서 해수의 심층순환 여기까지 보통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표층순환까지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수의 기본 성질까지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요 단원이 통째로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들어가면은 표층순환 또는 심층순환 요 정도까지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에서 남은 부분하고 뒤에 있는 우주 영역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딱 반으로 나누자면 그냥 해수의 성질까지 들어가주면 적절합니다. 중간고사 때 어쨌든 100점을 딱 받아 놓으면 기말고사 때가 좀 편안할 것이고 중간고사 때 100점을 받아도 아마 없니? 네. 들어왔니? 일단 반에 중간고사 때 100점을 받아도 되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름방학 때 이거 다 안 나가요? 다 못 나갑니다. 지금 내가 여름방학 때 갖고 있는 목표는 여름방학 4주밖에 안 돼. 3주밖에 안 돼. 지금부터 하면 대학 종합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목표는 일단은 끝내고 그러니까 7월, 8월 2달 동안 일단원을 끝내고 내 작전은 이렇다. 그 다음에 2단원에서 해수의 성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잠깐 제껴놓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하나 하는 게 최대 목표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근데 HR도 별의 진화, 이거 주계열성,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 초신성 폭발, 블랙홀 뭐 그런 부분이거든. 같은 부분들이야. 대단히 어렵진 않아요 여기도.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읊을 수 있는 만큼은 한번 읊어볼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대륙이동설. 간단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내가 간단한 부분들까지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대륙이동설. 과거의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서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있었다. 얘는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이 있었고 걔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 원래는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얘들이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륙이동설. 고생대 말기에 신청돼.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만들어진 거지.
고생대 말기쯤에 판게아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중생대, 신생대 거치면서 대륙이 지금 현재와 같은 분포로 변신. 그럼 백앤랑님이 주장을 했던 대륙 이동설의 증거 제1번 해안선 모양이 유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 특히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대륙을 한데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면 화석의 분포가 비슷하다. 화석의 분포가 비슷하다. 중학교 때 우리 생각을 해보면 메소사우루스 화석, 글로소프테리스 화석 이 두 가지는 중학교 책에서도 제시되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키노그나투스 화석은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리스트로사우루스 화석은 이렇고, 글로소프테리스는 이렇고, 메소사우루스는 이렇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흩어져 있는 이 하나의 대륙을, 지금 흩어져 있는 이 대륙들을 한 덩어리로 뭉쳐보면 뭔가 화석 분포의 연속성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대륙들이 한 덩어리였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 화석의 분포만 연속적인 게 아니라 지질 구조도 연속적인 모습을 보인다. 과거에 하나의 대륙이었을 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의 대륙이 서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각각의 위치에 산맥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안녕 규리규리. 또 이쪽에는 팔라치아 산맥, 이건 아트라스 산맥, 여기 피레네 산맥, 스칸디나비아 산맥 이런 산맥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과거의 여러 대륙들을 하나로 뭉쳤을 때 그 대륙이 만나는 이런 포인트들에서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지금 낮게 대륙으로 떨어졌을 때도 산맥들이 보인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을 받았니? 와이파이 되니? 빙하의 흔적들이 있는 포인트들을 모아봤을 때 하나의 대륙이었던 느낌이 난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그냥 좀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 중학교 책에서도 다 봤던 것 같고, 너가 중학교 때 시험을 칠 때도 대륙 이동의 증거 세 가지를 쓰시오, 세 가지 이상 쓰시오 이런 식의 시험 문제들이 있었었다 이거야. 그럼 대륙 이동의 문제는 뭐냐? 근본적인 한계는 대륙이 이동을 했긴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륙이 이동했는지, 대륙 이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동력, 그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륙이 왜 이동했는데? 라고 물었을 때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동한 것 같긴 한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던 이론이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등장한 이론이 멘틀 대류설. 자, 멘틀 내에 있는 시험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지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 이런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열, 그 다음에 지구 중심부에 내핵과 외핵이 있는데 그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 그 열로 인해서 상부 멘틀은 비교적 차갑고 아래쪽에 있는 하부 멘틀은 비교적 따뜻할 거다. 그리고 멘틀이라는 이 부분은 고체이긴 고체지만 약간 부분적인 용융이 되어 있는 형태다. 부분적인 용융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아래쪽에 있는 따뜻한 멘틀은 상승하게 될 거고 위쪽에 있는 차가운 멘틀은 하강하는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온도 차이 때문에 멘틀의 대류가 일어날 것이고 그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로 설명한 게 이게 멘틀 대류설입니다. 멘틀 대류. 홈스라는 사람이 멘틀 대류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베게너님이 설명했던 그냥 대륙 이동설에 비해서 한 단계 발전을 한 게 멘틀의 대륙,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이 되었다는 거죠. 대륙이 왜 이동하느냐 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을 했다. 멘틀 대륙. 근데 멘틀이 대륙한다라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한 학설일 뿐이고, 진짜로 이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 멘틀의 대류 자체를 측정하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객관적으로 확인 자체는 안 된다. 멘틀이 대류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직접적인 어떤 관측된 증거를 제시를 하지는 못했다. 그 다음에 살짝 등장한 게 해저 확장설인데, 해저 확장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해저 지형에 대한 탐사 이야기가 여담으로 잠깐 나오네요. 자, 해저 지형의 탐사하는 방법이 음향측심법이 있다. 음향측심법. 자, 음향측심법은 뭐냐? 이 V가 음속입니다. 음속. 자, 음파의 속도 만약에 1초에 한 340m를 달려간다 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음파를 쏘는 거죠. 그 음파가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다. 그러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겠죠. 그럼 1초에 340m가 아니라 1초에 300m를 가니까 5초 동안 내려갔으니까 이 구역의 수심은 1500m입니다. 좀 더 지나가서 쏴봤더니 여기는 8초 만에 돌아왔다. 그럼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4초일 거고, 이 구역의 수심은 1200m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음파의 왕복 속도, 왕복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해저 지형을 추정해낼 수 있다. 여기서 뭐라고 적어놨느냐? 2분의 1t. t라는 것은 음파의 왕복 시간의 절반 곱하기 음속. 요걸 해주면은 수심을 측정할 수가 있다. 응? 음속은 340이야. 보통 음파의 속도. 내가 소리를 깨 지르면 이 소리의 속도가 1초에 한 340m 정도 갑니다. 음속이. 빛의 속도도 정해져 있듯이 음속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얘가 물속에서 측정되는 음파의 속도가 있겠죠. 공기 중에서 전파되는 속도와 물속에서 전파되는 속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속을 이용해서 제시를 한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볼 때 같으면 문제에서 반드시 음속은 얼마다라고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제시를 해준 다음에 뭐 물어볼 것이다. 왕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심은 깊을 것이고, 그리고 수심을 통해서 해저 지형을 찾아낼 수 있다. 찾아내보니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수심이 매우 높은 곳도 있고, 다양한 해저 지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지식을 조금 동원을 해보면, 딴 데보다 조금 높은 이런 데는 보통 우리가 해령이었고, 수심이 매우 깊은 이런 데는 해구였다. 만약에 해령이라면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서 발산형 경계가 될 거고, 여기가 해구라면 멘틀 대류의 수렴, 멘틀 대류의 하강에 의해서 어떤 판이 사라지는 곳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통합과학 시간에. 물론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향측심법을 이용해서 해령, 해구 등의 해저 지형을 밝혔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 자, 페이지.
자, 그래서 대서양 ABC 대서양인데 여기가 지금 지도상에 대서양 맞아? 지도상이 뭐야 이게? 아, 대서양 ABC 해역이 아니고 대서양의 ABC 해역이라 했는데 그 앞에 태평양과 대서양 요거는 태평양이고 요것도 태평양이고 여기 대서양이죠. 자, 그러면 대서양 이쪽 C 구역의 수심을 측정을 해봤더니 쭈루루루루 가다가 보면 중간에 여기에 수심이 상당히 좀 얕은 부분, 요거 더 얕네. 요거 수심이 상당히 얕은 부분이 나타났죠. 그러면 대서양의 가운데쯤에 보면 수심이 상당히 얕은 구역이 나타납니다. 잠깐 340m 수정하겠습니다. 물속에서 음파의 속도는 1초에 1500m.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도는 보통 한 340m. 물속에서 훨씬 더 빠르다. 그러면 대서양을 쭉 지나가다 보니 수심이 상당히 얕은 곳이 나타났다. 그럼 대서양을 관통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대서양 가운데는 해령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서양의 중심에는 아마 해령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그 다음에 A구역 태평양 지역을 쭉 지나가다 보니 이쪽에 수심이 상당히 깊죠. 상당히 깊다. 다른 지역보다 수심이 월등히 좀 깊은 구역이 나타났다. 이쪽에 태평양의 이쪽 라인에 해구가 있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수심 측정을 통해서 해령과 해구 정도는 비교적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해령은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 해구는 어떤 판이 소멸되는 장소입니다. 해령과 해구 정도는 비교적 쉽게 찾는다. 그러면 여기 A 지역은 여기 수심이 깊네. 여기 해구가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해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지역, 대서양 지역에는 여기 비교적 수심이 높은 포인트가 있죠.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에서도 보면 B 구역에서도 수심을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상당히 높아진 구역이 나타나네. B 구역에서도 해령이 분포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볍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까지. 그럼 여기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우리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정말 노력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학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구과학을 너무 못하겠습니다. 지구과학 진짜 저는 너무 지구과학이 어렵습니다. 그 말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와 비슷한 급의 멘트입니다. 하면 저는 지구과학은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장에서도 배신 안 합니다. 유전 때문에 막혀서 날려먹는 그런 문제도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남은정 씨. 남은정 뭐 자냐 자꾸. 물 마시고 오세요. 뭐 체육대회는 뭐 했노? 쟤니 오늘 체육대회 오늘 왜 스포티해 다들? 바로 남은정이 역대급으로 스포티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남은정이라서. 안 그래 남은정? 그래. 결이 다리 좀 많이 나았니? 이제? 의사가 이상해? 그럴 땐 MRI를 찍어보면 돼. MRI 찍어. 나는 허리가 억수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깨병 부르지 말라네. 그래가지고 난 진짜 아프대. 왜 자꾸 깨병이 하느냐. 그럼 나 MRI 한번 찍어보겠다. 그래서 60만 원을 들여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허리에 아무 이상이 없대. 그날 후로 그냥 나왔어. 그래서 MRI를 찍으면 병이 낫는구나. 그런 생각을 난 가끔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헬스와 디체는 대양저 확장설을 이야기했다. 틴트는 똑같다. 멘탈 물질이 상승하여 양쪽으로 멀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멘탈 물질이 상승한 이 구역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이 포인트가 해령이고,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진다. 또 양쪽에서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이쪽에서 어떤 지각이 소멸이 일어날 것이다. 소멸이 일어나는 이 지역은 해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해령에서 새로운 어떤 해양 지각이 생성되어 가지고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니까 해령을 기준으로 해령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나이가 좀 많다. 가까운 곳은 나이가 좀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도 많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오래된 땅이니까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겠죠. 나이도 많고 두껍다. 그럼 해령 포인트는 다른 데보다는 수심이 얕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해구가 형성될 것이고. 똑같잖아. 근본은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따로 두는 거죠. 멘틀 대류설, 그래 멘틀 대류하는 거. 해저 확정설, 뭐 그래 또 똑같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해양판이 새로 생겨나고 뭐 멀어진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럼 해양저 확장설의 증가는 고지자기, 옛날 지구에 있는 옛날 지구 자기장이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 과거 양석에 나와있는 지구 자기장이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이다. 자, 그러면 이쪽이 해령이면, 여기가 해령이면 지금 현재 여기에 땅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럼 지금 현재는 정자극기다 이거죠. 정자극기. 지구의 자기장이 이쪽에 있다 이거야. 그럼 지구의 자기장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이게 정자극기다. 지금 현재의 자기장의 배치가 정자극기야. 그러면 외핵이 액체 상태인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나는데 이게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그럼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겨나니까 이 자기장의 위치가, 자기장의 두께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오늘은 저쪽 알래스카 쪽에 자기 북극이 있었는데 한 며칠 후에 측정을 해보니까 저 캐나다 어디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음 달에 측정을 해봤을 때는 스웨덴 저쪽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고위도 지역에 가 있다. 자기장의 북극이. 그러면 현재 적도를 기준으로 이쪽 포인트에 자기장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이게 정자극기고, 역자극기라 하면 자기장이 완전히 뒤틀려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남반구에 있는 어떤 지점으로 자기장이 빨려 들어간다면 이때는 역자극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장이 뒤틀리다 보면 자기장의 그 포인트가 북반구에 있을 수도 있고 남반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남반구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시기를 역자극기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역자극기에 만들어진 땅이 이만큼 이동을 한 거고,
그 전에 또 정자극기가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땅이 이만큼이나 간 거고, 더 과거에 또 역자극기가 있었는데 이 땅은 또 여기서부터 이만큼씩 전진해 간 거겠죠. 그러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이게 가장 오래된 돌이다. 오래된 암수입니다. 얘가 뭐 한 3억 년 전이면 얘는 2억 년 전이고 얘는 1억 년 전이고, 지금 여기가 현재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물론 수심은 여기가 수심이 좀 얕긴 얕겠죠. 해저 지형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지고. 이것도 어떻게 알았느냐? 결국 음양측심법을 통해서 수심을 측정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또는 지나가면서 땅속에 있는 광물을 채취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자기장의 흔적들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 퇴적물의 두께, 수심 등을 토대로 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는 많아질 거고,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질 거고, 수심은 깊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나이는 어떻게 알아냈느냐? 방사성 동위원소로 나이를 측정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나이가 추정이 될 겁니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반감기,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해양 지각의 나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화석들이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분류할 때 그때도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토대로 해서 이 광석의 나이를 추정해 낸다. 그런 이야기.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거죠. 그냥 이런 거 나오면 나도 맞출 수 있다니까. 내가 비록 중화반응은 못 풀었지만, 내 비록 중화반응 문제는 틀렸지만 해령 정도는 나도 해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구과학이 좀 재미는 없어요. 매우 재미가 없어.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난 지구과학을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우리 민신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니까 난 지구학을 뺐을 것 같아. 물화생을 선택했을 것 같아. 근데 제일적으로 동명고가 지금 선택의 기회가 없는 학교들이잖아. 그러면 제일적으로 내년에는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내년에도 없으려나?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1등급 인원수도 많고, 민신고 이런 데는 개판이야. 암만 열심히 해도 1등급 인원수가 진짜 폭불폭이니까.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우리 학원에 걔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1등급 1명, 2등급 또 1명. 내신다기가 너무 불편해요. 작년 1학기 때 화학이 1등급 2명에 2등급 3명이었는데 우리 학원 애들이 1등급 2개를 가져왔거든, 영신고에서. 근데 같이 견학을 하던 성민기, 걔는 2등급 1등을 했어. 근데 그 3명의 점수차이 진짜 간발의 차거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3명이 다 동명고로 갔으면 셋 다 무난하게 1등급을 챙겨왔을 것 같은데, 필면 명신고등학교 같은 학기에 만나는 바람에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재료고처럼 그냥 선택이고 나발이고 없다, 너는 그냥 다 해,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자, 열목과 변환단층의 발견.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확장이 되면 솟아 올라서 퍼져나가고, 솟아 올라서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퍼져나가고, 퍼져나가다 보면 뭔가 이런 골짜기 같은 이런 얄궂은 상압지대 같은 게 형성되기도 한다. 이런 골짜기가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을 발사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지형, 열곡이라는 거죠. 열곡이 있으면 해령이 있다. 여기서 여기가 해령인데 이쪽은 이쪽으로 멀어지고, 여기가 해령인데 얘는 이쪽으로 멀어진다. 그러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는 요 땅 같은 경우에는
요놈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요놈은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냥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형태의 지형이다. 여기가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죠. 보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변환단층 관찰이 가능합니다. 해령에서 대륙 쪽으로 발달한 열곡대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해양이 확장되다 보면 서윗대가 나타납니다. 서윗대. 저쪽에서 해령이 올라와서 확장되다 보면 서윗대가 발달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서윗대를 해구로 할 것이고, 밀어붙이니까 여기서 혹시 솟아오르면 습곡산맥도 만들어질 거고, 천발 지진 발생할 겁니다. 천발 지진은 보통 70km 이내, 그 다음에 중발 지진이 있을 겁니다. 한 70km에서 한 300km 정도의 깊이까지. 그보다 더 깊이 가면 신발 지진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해구에서 판이 소멸되면서 천발, 중발, 신발까지 일어날 거고, 땅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여기서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발생되는 화산은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도 생겨나겠네요.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이 두 개가 짬뽕이 되어서 섞이면 안산암질 마그마. 마그마는 그냥 내가 한번 던져준 거고, 조금 있다가 마그마 나오면 거기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다 하고 꼼꼼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구, 습곡산맥, 천발, 중발, 신발, 지진,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일본 해구, 해구, 어쨌든 해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구학습이 나 개인적으로 제일 힘듭니다. 제일 떠들어야 될 양이 많아요. 화학이면 벌써 문제 한두 개 풀면서 내가 한 템포 쉬고 있었을 텐데, 지구는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 소희야, 파이팅 해라. 수학도 잘 쳤네. 저는 안 했네. 선생님이 영어 잘 쳤지, 영어. 영어 망했나? 과외를 그 A급 선생님한테 과외도 하는데. 자, 오케이. 판구조로는 그냥 과거에 대륙 이동, 멘틀 대륙, 해양적 확장설 다음에 제시된 게 판구조론이고, 사실상 이 과거의 이론들이 다 집대성된 게 이게 판구조론인 겁니다. 그럼 판구조론에서는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보통 책에서는 한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럼 판이라 하는 건 뭐냐? 대륙지각, 해양지각이 있습니다. 대륙지각은 두께가 한 35km 정도가 평균이고, 해양지각의 두께는 한 5km 정도가 평균 두께입니다. 대륙지각 밑에 있는 상부 멘틀, 여기까지를 판이라 할 겁니다. 해양지각 밑에 있는 상부 멘틀, 여기까지를 판이라 할 겁니다. 그럼 요 놈은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판이니까 얘가 대륙판,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판이니까 얘가 해양판. 대륙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대화, 얘는 화강암.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대화, 해현, 현무암. 해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보면 박해현. 오케이, 크게 좋은지 않습니다. 대화, 해현. 대륙판의 평균 밀도는 2.7 정도고, 해양판의 평균 밀도는 3.0이고, 해양판 밑에 있는 멘틀의 밀도는 3.3입니다.
그럼 멘틀의 밀도가 가장 크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은 둘 다 멘틀 위에 떠 있는 거고, 해양판과 대륙판을 비교했을 때 대륙판보다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밑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오늘의 첫날이야. 지구인으로서. 자, 대륙판, 해양판. 평균적으로는 한 100km 정도 되는 부분으로서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 여기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연약권, 이건 그냥 멘틀인 거죠. 멘틀인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좀 말랑말랑한 고체다 이거죠. 약간의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서 얘는 온도 차이에 의한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 대류설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판의 이동, 어쨌든 판의 여기는 대륙이 움직인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대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륙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판이 있고 그 판이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멘틀 대류에 의해서 해양판, 대륙판, 그 판이 움직인다 하는 게 판 구조론이 됩니다. 네. 해양판이 두께가 5고 대륙판이 35쯤. 아니, 해양 지각의 두께가 5, 지각 대륙 지각의 두께가 평균적으로 한 35. 그럼 100km에서 나머지는 다 멘틀 부분이겠죠. 윗부분. 멘틀 상부. 요것도 멘틀이다. 요거 멘틀입니다. 멘틀. 요것도 멘틀입니다. 여기는 지각이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인데 여기 다 멘틀이야. 근데 이거 멘틀 중에서도 상부 멘틀은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멘틀이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고체인데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고체다 이거야. 얘는 완전 단단한 고체고 그냥. 그러면 단단한 고체인 지각 플러스 단단한 고체인 멘틀 상부 여기를 묶어서 판이라고 하겠다. 돌덩어리들을. 그러면 상부 멘틀 밑에는 연약권이다 이거죠. 멘틀인데 약간 유동성이 있는 멘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이라고 하면 지각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지각 플러스 멘틀의 일부. 근데 이 판은 대체로 단단한 돌덩어리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해양 판의 두께가 5가 아니고 해양 지각이 5, 대륙 지각이 35. 근데 그 밑에 멘틀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 있는 거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 와우. 한 덩어리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오늘의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일일이 다 풀어주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자네들이 23쪽까지 일단은 풀어보세요. 오늘의 나의 목표는 자네들에게 숙제를 35페이지까지 부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목표입니다. 자, 이런 거 진짜 문제 풀어봐라. 진짜 우리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사람이다. 왜? 새롭게 지구과학은 되진 않았다 진짜. 내신 따기 너무 힘들다. 아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 하나 하면 1등 못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제일 애들이 뭐 만날 뻔치 아닙니까? 애들 실력이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 실수 하나 한다고 1등이 날아갈 정도는 아니죠. 지구과학 1 1등급 컷 91점 예상 또는 89점 예상 그 정도. 실수 안 해도 됩니다. 다 맞추면 되는 거야. 이번에 화학 등급컷이 1컷 73. 73 2컷이 53. 어? 3컷이 40. 4컷이 20.
20매. 그럼 40점 넘으면 3등급이야? 네. 40점 돼요. 몰라요. 야, 40점만 되면 3등급이야? 그리 40점 되나? 아, 그래. 세연아, 40점 되나? 언제나 40점 되나? 아, 3등급 확보. 근데 50점. 오! 55점은? 2등급 확보. 70점 되나? 아, 안 되면 60점. 55와 70 사이. 알았습니다. 와, 진짜 어렵게 됐나 보네. 그럼 그 쌤 이름 뭐라고 했지? 서수연. 서수연? 아니 근데 걔 좀 안티 많아졌겠네, 이제. 시간이 진짜 부족했어.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생명과학도 문제는 다 프린트해서 나왔거든요. 시간 싸움. 그거 스카 가서 풀면 잘 풀립니다. 너무 부족해가지고 진짜. 결국 시간 싸움이죠.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 하는 싸움인 거지. 나도 그 시간 싸움의 고통을 잘 압니다. 내가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2년 전인가 그때 대성 마이맥 시험 칠 때. 아 메가스터디 아니었어요? 아, 대성 마이맥이었어. 아, 대성 마이맥 시험 칠 때. 와, 나 시간에 쫓겨가지고. 와. 내가 진짜 속이 천물이 날아가더라니까. 그 평소에 내가 굉장히 잘 풀던 그 문제들이 심리적으로 쫓기니까, 와, 이게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낙방했습니다. 3차. 그때 내가 갔으면 내가 지금 인강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성 마이맥에서. 근데 내가 아마 그 최종 면접 갔어도 내가 낙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소식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3차 다음 이제 4차가 면접인데 아마 갔어도 난 낙방했을 거야. 내가 또 몽타주가 몽타주가 좀 인강에 최적화된 몽타주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도 뭐 굳이 내를 왜 뽑겠냐. 좀 문제 잘 푸는 똑똑한 젊은 아들이 있는데 굳이 뭐 IC에다가 또 생긴 것도 좀 의무해가지고 화면발도 잘 안 받게 생긴 아를 굳이 뽑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구나. 그런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구 주변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지구 주변에 있는 자기력, 외핵, 액체 상태인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지구 주변에 자기력이 생겨나고 지구 주변에 있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겠죠. 왜? 사우스 코리아 아닙니까? 왜? 잘못됐나? 자,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럼 여기가 N극이고 S극인데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나침반 바늘을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나침반 바늘이 저쪽이 S극이죠? 그럼 S극이니까 이쪽은 N극이 저기를 쳐다볼 거고 여기가 N극이니까 S극이 이쪽을 쳐다볼 거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럼 지금 현재 왜 양미간에 주름을 이렇게 쓰고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야? 아니 S가 좋아요. S가 남쪽 맞습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대한민국이죠. 그 위쪽에 있어요. 아 여기 S 극이야. 여기가 N 극이고 노스 코리아가 북한 아닙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반대로 돼 있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럼 지금은 정자극기잖아. 정자극기니까 열이 나와서 열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러면 나침반 바늘이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아, 오케이. 모르겠다, 엄마. 복각에다 별표 3개. 복각은 뭐냐? 그래서 내가 나침반 바늘을 놔보겠다 이겁니다. 나침반 바늘을 내가 공중부양을 시켜서 한번 넣어보겠다. 그러면 남반구 남극 지역부터 저기 있는 자기장의 북극 지역까지 여러가지 위치에다가 나침반 바늘을 놓아보겠다. 자, 그럼 여기 이 예부터 한번 설명할게. 자기장은 대체로 여기서 나와서 열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나와서 열이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면 열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기장은 남쪽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위도 30도 지역. 자,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위도 30도 지역의 지평선이 이렇겠죠? 지평선이 이렇고 내가 여기에다가 나침반 바늘을 하나 놔두면 자기장이 여기서 나와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는 내려가는 동네 아닙니까? 그럼 대체로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나침반 바늘이 이쪽을 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침반 바늘이 방향을 나타낼 거다 이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위도 30도 지역에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왼쪽이 북쪽이라 생각을 하고 오른쪽이 남쪽이라고 보면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라고 보면 나침반 바늘의 자기장이 이렇게 향할 거다. 나침반 바늘의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향할 거다. 그러면 지평선과 이 나침반 바늘이 이루는 각, 이 각을 복각이라 할 겁니다. 지평선과 나침반 바늘이 이루는 각, 이걸 복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 플러스 한 40도 요리 될 겁니다. 이 각도의 부호가 플러스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네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왼쪽이 북쪽일 때 오른쪽이 남쪽일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각도가 이렇게 표시된다. 그러면 저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치면 저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기울기 양수죠. 이거 플러스 40도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돼. 기울기 양수니까 그렇게 외우자고. 자,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내가 복각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각도가 지금 40도다. 그럼 이 구역의 복각은 몇 도입니까? 이 구역의 복각은 마이너스 40도입니다. 이렇게 외우자고. 기울기가 음수. 자,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혹시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다. 그럼 복각을 측정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 요거 40도다. 그러면 북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이 남쪽이죠. 여기가 뒤집어져 있잖아.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라. 그럼 요 기울기가 뭐다? 음수가 아니라 요 기울기가 뭐다? 양수다. 그럼 이때의 복각은 플러스 40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요 각도는 이렇다. 그럼 대체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왼쪽을 북쪽으로 대부분 다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40도, 이거는 플러스 40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적도 지방에 있는 아이. 적도 지방에 살고 있는 아이가 지평선이 이럴 건데 야가 여기다 나침판을 갖다 대보면 자기장이 요렇게 흘러간다 이거지. 그럼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겠네. 그럼 이 아이에게서 복각을 측정해보면 요 각도일 거예요. 요 각도. 그러면 지평선과 자기장의 방향,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각도가 없잖아. 그럼 적도에 살고 있는 아이의 복각은 몇 도? 0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저기 북극에 살고 있는 아이가 볼 때는
지평선과 나치만 바늘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죠. 그럼 북극, 자기장의 북극에 사는 이 아이가 볼 때는 복각이 플러스 90도. 그 다음에 남반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아이가 볼 때, 자,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아이가 볼 때, 나치만 바늘이 요리 될 거거든. 올라갈 거거든. 그럼 자도 그림을 우리가 다시 얘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복각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이 각도가 40도라고 본다면 이 아이에게서 측정되는 복각은 마이너스 40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복각이 마이너스 40도. 자, 얘는 복각이 마이너스 40도. 그러면 선생님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복각 무슨 소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기억을 하자. 자, 복각은 이거다. 왼쪽을 북쪽으로 그려놨을 때 그럼 적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는 0, 여기는 플러스 90, 여기는 마이너스 90, 여기는 뭐 마이너스 40, 여기는 플러스 40. 적도 지방은 0이고 자기장의 북극으로 갈수록 각은 90도까지 커질 거고 자기장의 남극으로 갈수록 각은 작아질 거다. 마이너스 90으로 된다. 마이너스 90에서부터 플러스 90까지의 범위를 갖는 각이다. 복각은 그렇다 라고만 기억을 일단 해놓자. 나중에 얘가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거부터 나중에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복각이고 이건 편각이야. 편각은 뭐냐? 편각은 실제 자기장의 북극이 있을 거고 실제 지구의 이 생긴 모양에 의한 여기 북극점이 있을 거라고. 실제 지구의 북극과 자기장의 북극은 다르다 이겁니다. 실제 지구의 북극은 변하지 않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거야. 실제 지구의 북극이 여기라고 치자. 이건 진짜 북극이라 해서 이게 진북이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그럼 진북은 이 방향이다. 근데 내가 진북이 저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으면서 자기장의 북극이 어딘지를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가 자기장의 북극으로 측정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가 자기장의 북극, 여기가 자북이구만. 그럼 자기장의 북극과 진짜 북극, 지리상의 북극 사이에 각이 나타난다. 이 각도. 이 각도를 편각이라 할 겁니다.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 그 각을 편각이라 할 거예요. 그러면 편각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에 나온다 하면 복각 이게 나온다. 복각. 자, 그러면 복각과 관련되는 문제 바로 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32쪽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쉬워요. 자, 4번 문제. 다원하는 지구 표면에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자기력선의 분포를 나타낸 거다. 이거 복각을 그려놓은 거네요. 왼쪽이 북쪽인데 다음 그림을 보면 이런 기울기 양수지. 그러면 얘는 복각이 플러스 30도고 복각이 플러스 30도니까 얘는 북반구의 어디 동네일 것이다. 그 다음 얘는 왼쪽이 북극인데 얘는 각도네. 30도네. 그러면 얘는 복각이 마이너스 30도고 얘는 남반구의 어느 지점일 것이다. 얘는 남반구 지역이고 여기는 북반구 지역이다. 그러면 기억보기 가 지점의 복각은 플러스 30입니다. 헐, 맞아요. 플러스 30입니다. 플러스 30이 맞습니다.
나 지점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아닙니다. 나 지점은 지금 현재 복각의 크기가 마이너스니까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가 지점과 나 지점에서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루어진 각 30도, 30도로 각은 서로 같네요. 일단 각의 크기 자체는 우리가 표기할 때는 플러스 30도 또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거는 이지하네요. 그러면 복각이 플러스 90도가 되면 될수록 나는 자기장의 북극의 지점에서 가까운 거네. 만약에 복각이 0이면 지금 나는 적도 지방에 있는 거네. 복각을 측정해 봤는데 마이너스 70도면 나는 남반구 저 밑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복각의 크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북극의 S. 응? 북극의 S. 응. 여기 위쪽에 있는 거죠? 위쪽 북극. S 맞죠? S. 지금 현재 정작 남반구에서 N극이 북반구에 S극으로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어디서 이 돌멩이를 하나 주워왔는데 이 땅덩어리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 땅덩어리에서 측정된 복각이 플러스 50도가 측정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는 어디서 만들어진 땅이다? 북반구 지역에서 굳은 땅이다 이거죠. 그럼 이 땅덩어리 밑에 저 밑에 파고 들어갔던 저 깊은 곳에 있는 땅덩어리는 복각을 추정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40도더라 이거야. 그럼 이 땅덩어리의 저 깊숙한 곳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남반구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가 하나 있을 때 저 밑에는 남반구에서 만들어졌고 위쪽은 북반구에서 만들어졌죠. 이 땅덩어리는 남반구에서 북반구까지 이동을 했구나. 대륙의 이동 상황도 판정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 봐라. A 지점 대충 적어봐라. 복각을 얼마로 적을래? 한 플러스 80? 그 대충 적는 거야 내 맘대로. 3번 문제. A 지점의 복각은 한 플러스 80, B 지점의 복각은 한 플러스 한 50 요리 적으면 되겠죠. 대충 적는 겁니다. 복각은 얘는 플러스 80, 얘는 한 플러스 50, 얘는 딱 0 요리 되겠네요. 그러면 복각의 크기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 헐.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나침반 바늘을 재보면 요리 될 거 아닙니까? 요리 되니까 나침반 바늘의 N극, S극 이렇게 배치가 되겠네.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중이니까. 그럼 나침반 바늘의 S극은 지표를 향한다 라고 적어놨으니까 니은 보기는 틀립니다. C 지점에서의 복각은 0입니다. 오케이. 디귿 보기는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콜. 이 정도는 이제 워밍업이고, 자, 우리는 문제다. 근데 3번 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겠죠. 자, 요 정도 35페이지에 3번 문제. 일단 문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 뭔 소리야? 스타트.
저기 너 나니? 세연아 몇 번? 네. 또 부분이 보이도죠. 아이고 진짜 저희도 좀 저또 영도 남은데 남나 체육인 남은전 보자 아우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네도 소희랑 같은 의견이고. 쌤몇 판? 우리 다 1번이지? 다 완벽한 무답을 다 골라놨지? 공통적으로 1번이 뭔가 솔깃한데 뭐가 솔깃한 거지 도대체? 지금이 몇 번? 기억밖에 모르겠어요? 규리 남은쟁이 오늘 정신 안 차네. 오늘 좀 해롱이 같다. 해롱이 하나 슬기로운 감방생활의 해롱이야. 좀 똑똑한 사람 있습니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자. 이 문제다. 이 문제. 문제를 읽어보면 100만 년 전 8천만 년 전이겠죠. 이렇게 귀찮으니까 80년 전이라고 읽겠습니다. 60년 전, 20년 전, 지금 지리상의 북극이 여기다 이거야. 지금 지리상의 북극은 여기고 나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지리상의 북극과 내 사이의 거리는 상당하죠. 지금 이렇다. 지금. 자, 근데 문제에서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절대로 안 변했답니다.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안 변했답니다. 그러면 이 지리상의 북극은 지금도 그렇지만 20년 전에도 여기고 40년 전에도 여기고 60년 전에도 여기고 80년 전에도 여기입니다.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안 변했어요. 근데 20년 전으로 가보니까 20년 전의 지리상의 북극은 여기인데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 지금 내가 20년 전에는 지리상의 북극과의 거리가 어때요? 20년 전에 좀 더 가까웠네. 그러면 20년 전에는 내가 여기쯤 있었나 보네. 40년 전에는 더 가까웠죠, 여기랑. 그럼 내가 40년 전에는 여기쯤 있었나 보네. 80년 전에는 지리상의 북극과 내 위치가 상당히 가까웠죠. 그럼 80년 전에는 여기쯤 있었나 보네. 이게 80년 전, 이게 60년 전, 이게 40년 전, 이건 지금. 왜냐하면 문제에서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안 변했다 했습니다.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그대로고 변한 건 뭐냐? 이 대륙이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과거에는 상당히 북쪽에 있던 이 땅이 상당히 북극에 있던 이 땅이 북쪽에서 상당히 멀어진 거죠. 북쪽에서 많이 멀어진 거죠. 그러면 기억보기를 봐라. 80년 전에 이 땅은 적도에 있었냐 아니면 북극 근처에 있었냐? 북극 근처에 있었다고. 적도에 있는 게 아니라고. 80년 전에 이 땅은 적도에 위치한 게 아니라 북극 옆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니? 소리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됐나? 안 된다 임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지리상의 북극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실제로는 지리상의 북극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 그림은 이 땅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지금 땅은 여기 있는 거니까 땅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치고 과거의 지리상의 북극을 땅의 위치를 고정한 다음에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를 찍어 본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리상의 북극과 내와의 거리가 이렇게나 멀다. 지리상의 북극과 나의 거리가 멀었다. 근데 40년 전에는 지리상의 북극은 그대로 있는데 나와의 거리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좀 더 위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80년 전에 지리상의 북극은 가만히 있는데 지리상의 북극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상당히 위에 있었다 이거죠. 그럼 이 지리상의 북극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한 자리에 고정이었다 이거지. 그럼 대륙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그렇지. 과거의 대륙이 이 북극 근처에 있던 대륙이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적도 지역까지 내려간 겁니다. 대륙은 고위도에 있다가 저위도 지역까지 이동을 해간 거야. 그리고 고위도에 있었으니까 얘는 복각이 뭐 한 플러스 80이었는데 플러스 한 70으로 지금은 0으로 한 플러스 40으로 복각의 크기가 점점 감소해 갔다는 거죠. 고지짝이 복각은 감소하였다. 그러면 디귿보기가 맞아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네들이 생각했던 그 그림과는 뭔가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다수의 학생들이 1번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대륙의 이동 방향을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갔다라고 판정을 한 거겠지. 그럼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이거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 복각의 고지짝이 북극의 위치를 고정하고 대륙과의 거리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가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고지대륙이 아니고 역으로 되면 북극 밑에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 고지대륙이 아니라 역으로 되면 북극. 역으로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역자극기라면 또 상황은 또 달리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난 모르겠다. 이게 뭔데 이게? 뭐가 이게 어떻게 된 건데?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정각기에서는 이렇게 자기장. 아 그거 하면 나가서 이렇게 간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반대로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반대로 되면? 네. 네, 그러면 북극이 밑에가. 그럼 여기가 북극이 되는 거지. 그럼 고지장이 북극이 여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 근데 지금 여기는 지작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은 없거든. 고지작이 북극의 위치 자체가 고정이라고 해놨거든. 그러니까 역자극기까지 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자극기 안에서만 따지면 돼요. 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한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방금은 내가 한번 1번 골라보라고 이 문제를 풀어라 한 겁니다. 이렇게. 아 이런 거 좀 당황스러운 결과구나 하는 것만 느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편각, 복각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고지작이 지질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 고지자기를 보고 뭘 보느냐, 특히 고지자기 중에서 복각을 보면 위도가 추정이 가능하다. 근데 복각의 크기와 위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아니야. 복각이 30도라고 해서 얘가 위도 30도에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되는 거는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구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복각 플러스 90, 플러스 40, 0, 마이너스 90, 여기 마이너스 40 이런 복각의 흔적이 남는다. 마이너스 90이고 여기는 플러스 90이고 적도 지방에서는 0이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러면 우리 땅에 곳곳에 남아있는 복각의 흔적을 토대로 해서 과연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인도 대륙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도 대륙에서 보면은 복각을 측정을 해봤을 때 저 땅을 깊이별로 봤을 때 복각이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21, 6, 플러스 30, 현재 복각은 36으로 측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인도 대륙이 마이너스 49였다. 오케이, 분명히 이건 남반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7100만 년과 5500만 년 그리고 3800만 년 전으로 갔을 때 플러스 6이 되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서 적도 지방을 통과한 거죠. 그리고 플러스 30, 플러스 36이니까 인도 대륙은 지금 현재 복각의 추정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 좀 밀고 올라가는 느낌이잖아. 얘는 북쪽으로 자꾸 치고 올라가는 느낌일 것이다. 그러면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중이다. 그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산맥,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인데, 그러면 인도 대륙이 계속 밀고 올라가면 나중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뚫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 인간이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기 있는 히말라야 산맥도 뭐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한 이런 산들의 높이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기억했던 숫자와 저번에 한번 검색해본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높이가. 내가 살고 있는 한 30년 동안 100m 이상 높아졌습니다, 산이. 앞으로 몇백 년 지나면 더 높아질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뭐냐? 고지자기 북극이라는 게 두 개가 아니라고. 하나라고, 하나. 어디서든지 고지자기 북극은 하나라고. 자, 그러면 얘는 유럽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 5억 년 전에 지자기 북극 여기쯤 있었다. 네,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지자기의 북극은 여기다. 여기다. 여기고 현재는 여기로 측정이 된다. 그러면 현재는 여기로 측정이 된다는 말은 유럽에서 측정을 하나, 북아메리카에서 지자기 북극을 측정을 하나, 이 지자기 북극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그러면 유럽의 땅에 남아있는 지자기의 북극, 5억 년 전에 지자기의 북극을 여기라고 유럽에서는 가리키고 있거든. 땅에서 흔적이. 근데 북아메리카에서는 북아메리카 땅에 남아있는 흔적은 5억 년 전에 지자기 북극을 여기로 가리키고 있다고. 그러면 5억 년 전에 유럽의 지자기 북극과 북아메리카의 지자기 북극이 달랐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각 대륙에서 가리키는 지자기 북극을 하나의 이동 경로로 합쳐보면 대륙의 과거의 대륙 배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과거의 대륙이 한 덩어리였다 또는 대륙의 이동 방향을 이동 경로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하나로 합쳐보면 대륙이 이동한 경로를 추정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를 해보자. 자, 뒷페이지. 뭐 한숨 쉬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파이팅.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 산과 판이 서로 멀어집니다. 벤틀 대륙의 상승에 의해서 산과 판이 서로 멀어집니다. 해령이 생겨납니다. 해령 또는 열곡대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땅속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니까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지진은 천발 지진만 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럼 내가 대충 이야기하고 나중에 표로 정리할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대륙판과 부딪히게 되면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요 라인을 우리는 해구라 할 거고, 해구뿐만이 아니라 습곡산맥도 형성됩니다. 땅속 깊숙한 곳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화산 활동 있습니다.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중에서 대륙판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습곡산맥 형성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이 정도까지밖에 치고 못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발생되는 천발 지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발생되는 중발 지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땅속 깊숙한 곳으로 치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화산 활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과 판이 그냥 서로 어긋날 뿐이니까 천발 지진 당연히 일어날 거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단층은 무슨 변환 단층이 형성될 겁니다. 그 다음에 땅과 땅이 그냥 서로 표면에서 어긋나는 상황이니까 화산 활동은 없습니다. 통합과학 시간에 했던 내용,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지각 변동이랑 거의 같습니다.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륙 상승, 화산 활동, 천발 지진.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서비평은 화산 활동 있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있고, 해구, 앤드 습곡산맥.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면 천발 지진, 중발 지진, 화산 활동은 없습니다.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데 보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변환 단층이 발달하고 화산 활동은 없고 천발 지진만 있다. 요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지각 변동이랑 유사합니다. 자네들은 제1연구 학생들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과는 조금 달리 생각해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잘못 가르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여기 중발 지진 쓰면 틀린 걸로 했었거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지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습곡산맥, 이거는 충돌형, 해구, 호상열도, 서비평, 변환단층 보존형, 해령, 해구, 17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발산형 경계,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화산활동이 있냐 없냐, 지진이 천발, 중발, 신발 중에서 뭐냐, 그 다음에 뭐 이게 보존형이냐 아니면 뭐 발산형이냐 수렴형이냐, 멘틀 대류가 상승하냐 하강하냐, 그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과거의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과거의 땅은 과거에는 이 부분은 내가 수업을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구학생이라면 나는 이 부분 수업을 열심히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의 나이는 45억 살인데 25억 년 전에 한 대륙이 있었다. 초대륙 로디니아. 그러고 5억 4천만 년 전에 다시 흩어졌네. 그러다가 2억 7천만 년 전에 다시 한 덩어리로 붙었네요. 이놈의 이름이 판게아. 판게아는 북쪽에 로라시아, 아래쪽이 곤드와나. 이게 판게아다. 이게 고생대 말기죠. 고생대 말기에 형성된 판게아가 중생대를 거치면서 로라시아 대륙과 곤드와나로 쪼개지게 되었고, 로라시아는 유럽, 아시아로 다시 바뀌었을 거고, 곤드와나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아니 이거 뭐냐, 남극 대륙, 호주 대륙으로 쪼개졌겠죠. 그러면서 현재의 수륙 분포를 갖게 되었다. 판게아가 형성된 것은 2억 7천만 년 전이다. 판게아가 형성된 것은 고생대 말기, 중생대 때부터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로디니아.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히말라야 산맥은 왜 생겨나고 있느냐? 인도 대륙이 치고 올라와서 그런 거다. 인도 대륙이 치고 올라오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붙으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만약에 너쌤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외워야 될 수도 있고,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그 쌤의 수업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이 대륙들이 서로 제각각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겠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추정하는데 한 2억 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초대륙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2억 년 후에 다시 이 대륙들이 한 덩어리가 될 것이다. 판게아 다시 나타난다. 판게아 울티마. 사기꾼 같습니까? 2억 년 후에 나타날 초대륙 이름을 지어놨어요. 판게아 울티마라고. 믿으면 안 가냐?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도 초대륙이 있었고 미래에도 또 있을 거고 미래에 초대륙 되면 또 대멸종이 일어나겠죠.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어떤 생명체들이 탄생을 하겠지. 자,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내가 쭉 진도를 달렸는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무리야. 여기까지는 무리야. 멘틀 대류하고 블로잉 구조론까지는 이야기가 무리고 자네들 오늘 가볍게 35점까지만 이번 주에 편안하게 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거 좀 5분 일찍 맞지? 일찍 맞지? 빠밤.